진짜 심장이 막 부들부들 떨릴 때가 많아요. 이건 뭐 거의 내가 볼 때는 뭐 매국이죠, 매국. 대상강산 다 팔았어요. 평양 토지 가격을 한국 돈으로 진짜? 북한 수역에서 중국 어선들이 조업에 한창입니다. 조업권을 중국에 판 겁니다. 중국 그러네. 배가 직접 가서 저걸 가져가기 때문에 북한 주민들은 뭘 먹고 살라고? 나중에는 저 팔 건 하늘밖에 안 남았잖아. 관광이 이제 유일한 이제 외화 수식 원천인데 한국 돈으로 진짜요? 지하장을 다 팔지. 바닷거지 팔았으니까 인민들도 팔지 않나요? 진짜요? 통일이 되는 그날까지 함께합니다. 이제 만나러 갑니다. 네, 오늘 이만감에 아주 특별한 무대가 준비되어 있죠? 어떤 남자분들 무대인가요? 눈 크게 뜨시고요. 눈을 네. 크게? 엠카에. 이분은요, 한국을 넘어 일본, 중국까지 휩쓴 분입니다. 채연 씨, 나와주세요. 자,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원, 투, 쓰리, 포! 나를 보고 있어 다가오고 있어 내가 보낸 눈빛에 끌려 말을 걸고 있어 빠져들고 있어 내가 거는 체면에 취해 오늘 너를 택했어 나를 한번 안아봐 나의 외로운 맘 네 가슴에 모두 맡길게 내가 내게 줄 수 있는 사랑을 너에게 줄게 한 번 더 거침없는 너의 사랑 너와 나 단둘이서 너무 팬이에요. 완전 팬이에요. 저 중국에서부터 완전 장난 아니게 팬이었고요. 중국에서부터 가사 악수 한번 하세요. 저 될까요? 너무 시작. 떨려요. 그럼요. 예. 감사합니다. 그래도 안 와봤는데. 저도요. 너는 그거지 모르잖아. 이게 내 안다. 냄새가 달라요. 왜요? 맞아요. 나올 때부터 뭔가 냄새 향기로운 그 북한에서 있는 중국 사람한테서 맡던 냄새. 미국 냄새. 외국 냄새. 좋은 냄새. 야 그게 뭐고 때까지 그러니까 다르다는 지금 거야. 여기 있는 분들 중에 네. 채연 씨를 북을 탈출해서 중국에 있을 때부터 좋아했다는 분들이 이렇게 많아요. 자, 우리 채연 씨 뜨거운 박수 일단 환영. 아니, 옆에서 세모치리 씨, 채연 씨 처음 봬요? 아, 채연 씨, 진짜 비욘세 못지않게 너무 섹시하고. 너무 많이 가셨다. 고정가 가야죠. 아, 예.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좋은 무대를 이제 만들어졌는데. 아니 진짜 더 예뻐지신 것 같고. 오, 너무 그죠? 그대로예요. 그리고 되게 더 어려지신 것 거의, 같아요. 감사합니다. 제가 11년 전에 저분이 한창 나나나로 할 때 활동할 때 네. 그때 한국에 왔었거든요. 아. 네, 그때 얼굴이랑 지금 얼굴이랑 똑같고 똑같아. 제가 태연 씨를 유난히 좋아하는 이유가 있어요. 제가 남한이어서 처음에 그 소개팅을 갔는데 소개팅 간 남자분이 저를 보고 채연 씨를 닮았다는 거예요. 채연 씨를 닮았다는 거예요. 아니, 근데 이게 제가 2년 전에는 겁나 이뻤어요. 맞아 닮았어요. 왜냐면 눈매가 깊고 섹시하대요. 근데 채연 씨만 닮은 게 아니라 저를 채연 씨하고 엄동아 씨랑 섞어서 닮았다는 거예요. 그때 한창 잘 나가는 그 연예인 닮았다는 거 저는 기분이 좋잖아요. 그래서 보답을 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막 감사합니다. 그쪽도 만만치 않으세요. 김희성 닮으셨어요. 김희성 닮으셨어요. 북한이 아니 우리 북한은 최고의 칭찬이잖아요. 아니 저 중국에서 활동을 지금 얘기하시는데 네. 몇 년 동안 중국에 계신 겁니까? 제가 시작을 한 거 한 7, 8년 됐어요. 시작이 좀 빠르긴 했는데 이제 한국 활동하고 이렇게 병행하다 보니까 본격적으로 한 거 한 3, 4년? 진짜 초반에 가서 이렇게 활동한 개척을 하고. 개척한 거예요. 개척자지, 개척자. 우리 채연 씨 너무 좋은데 중국어도 그러면 좀 많이 늦었겠어요? 지금은 이제 잘 하지는 못하고요. 그냥 뭐 사사로운 대화 정도? 그래도 드라마 2편이나 하셨으니까. 네. 저기 아라 씨랑 천천히 한번 물어보시겠어요?
蔡妍姐姐，我特别特别的喜欢你。啊，谢谢。我每天我在中国的时候，我每天把你的照片贴在我的书包上，每天就是欣赏你。是吗？你还在中国活动吗？ 되는데? 动啊，动啊，농팅도. 아저씨가 뭐라고 한 거예요? 아니 이제 중국에 있을 때 제 노래 듣고 항상 그 제 사진 갖고 있었다고 말 알아듣냐고 그래서 제가 알아듣는다 짧게 대답한 건데 네. 네. 진짜? 다 알아들으시는 거죠? 네. 알아들으시는 역시 거죠? 반류수하네. 근데 나이로 안 먹어요. 11년 전이랑 나이는 비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계속 이대로 지금 400년째 살고 계시니까. 중대장. 네. 채연 씨 보니까 막 아까부터 가만히 이렇게 나올 때도 이렇게 막 환영 이게 아니라 왜 그렇게 보셨어요? 홀딱 반했어요. 누나, 오늘부터 누나라겠어요. 어제부터 누나라겠죠? 어제부터 누나라겠어요, 누나. 작업을 걸고 나이야. 아니 근데 지금 한마디 정도 말씀드리면은 여기 다 총각은 나 하나예요. 다 총각은 나 하나예요. 그 뭐야? 뭔 소리예요? 진짜. 저 친구가 저 북한의 능력자예요. 그런 거 같아요. 7명의 여자를 동시에 만나. 7명이 사귀시는. 거의 정답이지. 어장 관리 좀 하는 친구 같은데. 예. 자 오늘 채연 씨 이렇게 나오니까 너무너무 반갑고요. 북한에서 오신 분들 뭐 많이 만나 보셨어요? 북한에서 오신 분들을 만난 거는 사실 중국에서 활동하면서 음식점에서밖에 못 뵀고요. 사실 약간 북한하고 조금 가깝다라고 생각하는 연변이나 그쪽 연길 쪽 그쪽 분들하고는 일을 많이 해가지고 좀 접했다면 접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네요. 네. 여기 정은수 씨가 또 노래도 워낙 잘하는데 되게 참해 보이잖아요. 네. 채연 씨 춤을 정말 잘 춘다. 와 진짜? 네. 자, 나는 그거 할 줄 알아요? 네, 아, 해보세요. 이거 형 마이크 없이 가요. 우리. 근데 좀 특이한 게 있어요. 저는 약간 이렇게 하는데 약간 앞다리가 많이. 북한 전시 훈련하듯이 하네. 야 이거 북한에서 하면 대박이겠네. 자 어쨌든 간에 우리 이만감에도 채연 씨를 닮은 사람도 있고 안무도 똑같이 하는 사람도 있고 예. 너무 좋네요. 너무너무 좋습니다. 자 오늘 열렬히 환영하는 환영의 박수. 자 이제만 들어갑니다. 오늘도요. 네. 반가운 새 얼굴이 있다고 합니다. 예, 오늘 새로 나오는 탈북미녀는요, 채연 씨만큼이나 아주 매력적인 분입니다. 발랄한 외모와 귀여운 목소리에 반하는 또 반전 매력의 소유자예요. 권투소녀 장정아 씨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권투 선수 장정아입니다. 북한에서 권투 선수 국가대표를 꿈꿨지만 먹을 것이 부족해 운동선수를 그만뒀어야 했는데요. 오늘 이만갑에서 속속했던 권투 선수 생활을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 많이 해주세요. 아 좋아요. 아니 너무 말을 예쁘게 순수하게 하는 거네요. 이렇게 순수해 보이고. 아, 이거 추자연 씨 닮았어요. 아 그러네. 추자연 씨 닮았어요. 네. 매력이 폭발인데. 예뻐요. 저렇게 예쁜 권투 선수는 처음 봐요. 아니 저는 최근에 권투하는 여자들 조금 푹 빠졌거든요. 푹 빠졌다고요? 저도요. 제가 이수영 누나 봐갖고 와, 예쁜 사람이 권투도 하는구나. 그래서 제가 미국 가서 이제 배우기 시작했거든요. 되게 매력이 있어요. 권투를 배워야 되겠구나. 아니 정아 씨. 되게 예뻐요. 목소리도 굉장히 낭낭하고 얼굴도 이렇게 예쁘고 물론 예쁘다고 권투를 하지 말란 법은 없지만 그냥 봤을 때는 싸움도 못하게 생겼어요. 근데 어떻게 권투를 시작하게 된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좀 운동을 되게 좋아했어요. 그래서 다른 친구들이랑 뭐 달리기 막 이렇게 해도 막 이렇게 1등 계속 했었거든요. 빠르구나. 네. 저희 집 근처에 언니가
선수로 권투 선수 갔어요. 그래서 언니 보고 저도 좀 권투 선수를 하고 싶다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언니가 저희 그 감독님한테 제 사진을 보여준 거예요. 보는 순간 이 친구는 권투를 해야 되겠다고. 사진 보고? 네, 연예인 데뷔하는 그런 게 있대요. 좀 멍 보여요. 얼굴에 그 운동하는 그게 있는 약간 눈빛이 있나 보다. 북한에선 얼굴 좀 작고 주먹도 좀 크고 하면 네, 네. 약간- 손이 제가 좀 크긴 하거든요. 주먹 한번 이렇게 해주세요. 네. 오, 크네. 사실 저도 이제 레슬링을 좀 이제 했었는데. 그렇죠. 네. 전혀 믿음 안 가요, 진짜로? 그렇죠. 네. 이상하게 다들 그러더라고요. 원래 이제 고등학교 시절에 제가 선수였어요. 그렇죠. 아, 진짜요? 네, 레슬링 선수였고 또 사실 레슬링도 했지만 이제 또 HOCD 시절에는 이제 권투도 제가 좀 진짜요? 자, 한번 붙어봐. 빨리 보인다. 사실 이게 좀 거친 운동인데 엄청나게 부모님이 반대하시진 않았나요? 네, 되게 아빠는 되게 기뻐하셨어요. 왜냐면 제가 3자매거든요. 근데 아들이 있으면 약간 듬직한 그런 게 있는데 가족에 내 딸만 3명이라서 좀 여자는 자기 몸을 지킬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어야 된다고 네, 그런 얘기 하셔갖고 아빠는 되게 좋아하셨어요. 근데 엄마가 반대하셨어요. 여자가 뭔 권투냐고. 그렇죠. 여자는 여자스러워야 되고 얼굴도 예쁘고 몸매도 예쁘고 해야 되는데 남자처럼 돼버린다고 몸매가. 그래서 반대를 했었는데 제가 엄마를 엄청 졸랐어요. 막 저르고 그리고 안 하면 허락 안 해주면 막 그냥 죽어버리겠다는 그런 얘기도 했어요. 왜 그렇게 권투가 좋았어요? 그러니까 운동을 워낙 좋아했어요. 맞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아프잖아요. 네. 근데 저는 약간 맷집이 되게 좋거든요. 나 저렇게 예쁘고 고운 여자가 권투하는 모습이 상상이 안 가는데 그 권투할 때 자기 주특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스트레이트나 어퍼컷 뭐. 저는 약간 처음 선수 생활을 했을 때 발 이동이 빠르다는 얘기를 했어요. 감독님. 네. 그리고 왼팔이 되게 길어서 왼팔을 펀치하면 좀 파워가 세다는 얘기도 많이 들었어요. 길긴 기네요. 팔이 진짜. 길어요. 자, 장정아 씨 이렇게 나오셨으니까 저희가 또 토니 씨가 권투를 네, 하셨다고 프로 해서 준비하셨던 분이잖아요. 두 분이 한번 직접 여기서 대결을 좀. 대결 한번 스파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스파링을. 네. 와 근데 진짜 얼굴 보니까 마주보고, 자, 눈 마주보고, 자, 눈 마주보고, 자, 눈. 왜요? 딱 치는데 힘이 달라. 자, 서로 인사. 겁먹었다. 여러분 경례. 봐주면 안 돼. 봐주면 네. 안 돼. 자. 자, 가자. 저 이겨. 맞아요? 그래, 해치죠. 그래. 멋있다. 좋습니다. 자, 오늘의 승리는 토니 씨. 이거야. 이럴 때 또 포옹 한번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게임 끝나는데. 우리 토니 씨는 장정환 씨한테 좀 맞아 보니까 어떠신가요? 예. 좀 뭐 맞았다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근데 진짜 이게 무기인 것 같아요. 얼굴도 또 예쁘시니까 이게 보는 순간 손을 댈 수가 없더라고요. 자꾸 클린치 하고 싶죠. 네. 주먹이 나가는 게 아니라 자꾸 몸이 먼저 이렇게 나가는 느낌. 토니 씨 네. 모르시지만 네. 이거 하실 때 표정 되게 막 이렇게 맞아. 되게 리얼했어요. 배배배. 그게 안 좋아. 주먹이 너무 빠르더라고요. 저거 약간 맞을까봐. 되게 리얼했어요. 장정환 씨가 네. 운동을 아무리 잘해도 약간 네. 선수가 이제 차원이 좀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힘들지 않아요? 네, 처음에 선수 생활할 때 되게 많이 힘들었어요. 왜냐면 단체 훈련이며 개인 훈련 다 처음부터 시작하는데 그런데 막 개별 훈련할 때는 감독님이니까 이렇게 글러브를 끼고 이렇게 마저 했었는데 막 널판자를 주먹으로 맨주먹으로 그냥 이렇게 연습을 해요. 네. 근데 여기에 피멍이 지고 막 완전 엄청 그랬었거든요. 그리고 줄넘기도 2, 3단을 계속 해야 되고 그것도 몇 초 몇 분 오간에 그거 해야 되거든요. 그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저는 그걸 떠나서 제가 막 개인적으로 막 잘하고 싶은 욕심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아침 새벽 5시에 일어나서 하는데도 제 몸이 따라 안 주는 거예요. 그게 너무 힘들었던 것 같아요. 사실 체육단이라고 생각하면 되게 식단도 완전 좀 고급지구로 생각하고 있어요. 대부분 사람들이. 근데 저는 밥도, 그러니까 옥수수 밥도 막 배불리 못 먹었었거든요. 영양가가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갖고 다른 친구들은 다 자기 집 근처에 나가서 집에 가서 밥도 먹고 고기도 좀 먹어야 되는데. 네, 고기도 먹어야 되는데 잘 먹어야 되는데. 네, 고기도 주지를 않았었어요. 북한은 평상시에도 잘 못 먹고. 네네. 그러니까요. 운동 선수인데도 힘이 그냥 없지. 밥도 안 주고 네. 그냥 운동만 하라고 하고. 네, 그래서 저는 사실 친구들이 집에 갔다가 오면 그 주말에 그 친구들이 밥이 나와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들 밥을 막 먹는 거예요. 그래서 위가 이렇게 작았다가 막 폭식해갖고 막 늘어나가고 네, 위랑 간이 2cm나 쳐졌다고 병원에 갔는데 간이 처진 게 뭔지 위가, 몰라가지고. 간이 부으면 갈비 밑으로 이렇게 내려옵니다. 이렇게. 무서워. 간대가 붙다. 아 진짜로요? 네. 네. 그리고 명치 주위까지 간이 이렇게 올라오고 내려오고. 한국에서 많은 여자분들이 다이어트 하려고 권투를 많이 하거든요. 그만큼 열량이 많은 운동인데 많이 못 먹으면 이렇게 쓰러지거나. 네, 저는 텐데. 그러니까 별지도 많이 일었었고 병원에 가서 별지. 그러니까 쓰러질 뻔했어요. 별지가 앞이 확 안 보이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막 쓰러질 진짜 앞이 하나도 안 보여. 감독님이 얘기하시는데 막 야 너 안 해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저는 눈 떴는데 하나도 안 보이는 거예요. 완전 깜깜한 거예요. 그래서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갔는데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의사 선생님이 간이 2cm 처지고 위가 하수됐다고 이 상태로 운동을 더 하면 제가 좀 병이 악화될 수 있어서 제가 그만. 또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한데 북한에서는 이제 권투 선수가 꿈이었는데 한국에서 이제 권투 선수 활동을 아직도 하고 싶은 건가요? 사실 제가 국정원에 있을 때 같이 이렇게 조사하시는 선생님이 그 얘기를 하셨어요. 너는 사실 북한에서 권투도 했고 지금도 할 생각이 있을 것 없냐고. 그래서 지금도 운동은 진짜 좋아해요. 권투도 좋아하고. 근데 그 북한에서 너무 못 먹고 그리고 아팠던 기억이 너무 지금도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사실 제가 나름대로 내 자신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뭔가 생각했다가 사회복지사를 사실 사회복지사가 되고 싶은 동기는 저같이 탈북에서 온 분들이 남한사회 정착하는데 진짜 힘들게 정착해요. 그런 분들 위해서 탈북민들을 위해서 도움을 주고 싶어서 했고. 정아 씨. 네. 인상 참 좋으시고 이렇게 선이 이렇게 쫙 보이는 사람이라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채연 씨 왜 이렇게 흐뭇하게 쳐다보고 계시더라고요 아까부터. 아유, 말투가 그러니까 왠지 권투하고 운동하고 이러면 좀 남자 같은 느낌이 날 것 같은데 좀 상반된 느낌에 되게 조곤조곤 얘기하는 게 귀여워서. 근데 원래 사투리는 저런 사투리 아니거든요. 야, 니 어째 그랬니? 아니다. 그런 말이거든요. 근데 한국말로 바꾸면서 되게 예쁘게 바꾸셨어요. 장정아 씨. 네. 이렇게 실제로 보니까 좋아요? 너무 행복해요. 그래요? 네. 지금 카메라 앞에 쫄지를 않아요. 맞아. 너무 당당하고 지금 아라 씨나 은하 씨 실제로 보니까 어때요? 개인만의 독특한 그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아라 언니는 아라 언니들의 매력이 있고 오나 언니도 오나 언니만한 약간 귀여운 매력이 있고. 예, 제일 위험한 건 송이 씨거든요. 송이 언니는 약간 말씨가 되게 귀여워요. 저 막 귀엽기만 하지 글러브 끼워주면 무서울 것 같아요. 송이가 더 동생 아니에요? 송이가 더 언니예요? 동생인데? 동생 아니에요? 송이가 동생이죠? 진짜? 우리 장정아 씨 열렬히 환영합니다. 예, 이만갑에서만 들을 수 있는 아주 새로운 북한 이야기. 오늘의 주제는요, 특별히 이만갑 큐레이터로 변신한 탈북미녀 두 분이 공개해 주시겠습니다. 주제 보시죠. 벼랑 끝 김정은의 생존 전략 북한을 팝니다. 리만갑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의 리만갑 주제 공개를 위해 나선 1일 큐레이터 신은아. 족발 먹는 모습까지 어여쁜
크리에이터 아라입니다. 아름다운 작품과 함께하는 이 밤에도 북한 주민들은 김정은의 정치 때문에 더 빈곤한 삶을 살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지금 북한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림으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그림. 뭐야 이거? 북한 동물원에 있는 침팬지 진달래의 사진입니다. 그런데 침팬지의 표정이나 자세를 보시면 무언가에 아주 집중하고 있는데요. 절대 놀라지 마세요. 작품 속 이 침팬지는 김정은처럼 이것을 아주 좋아한다고 합니다. 이것 때문에 전 세계의 주목까지 받게 된 침팬지. 그런데 김정은이 침팬지를 널리 알리는 이유는 따로 있다고 하는데요. 잠시 후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사진 작품은 북한 유일한 항공사인 고려항공의 비행기 사진입니다. 그런데 외국인 관광에 사용되었던 이 항공기가 이제는 필요 없어졌다고 하는데요. 외화벌이를 위해 중국의 파격적인 관광 상품까지 받아들인 김정은. 어떤 내용일지 잠시 후 공개됩니다. 리만갑 시청자 여러분, 사진 작품으로 보는 오늘의 리만갑 잘 들으셨나요? 지금까지 리만갑 큐레이터 신은아, 김아라였습니다. 안녕. 벼랑 끝 김정은의 생존 전략 북한을 팝니다. 네. 자 오늘 뭐 여러 가지 뭐 재밌는 얘기가 나올 것 같아요. 네네. 대북 제재로 돈줄이 막힌 김정은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외화벌이에 나서고 있다고 하는데요. 벼랑 끝 김정은의 생존 전략 북한을 팝니다. 첫 번째 주제 화면으로 보시죠. 벼랑 끝 김정은의 생존 전략 북한은 외국인에게 네모받고 평양 땅을 판다. 네모를 받고. 네모를 받고. 예. 뭘 받을까요? 사랑을 받고 사랑을 받고. 아, 채연 씨는 여러분들의 사랑을 받고 안 늙으시는 거예요. 그렇죠?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3.3제곱미터. 네. 평당. 평당. 얼마? 평당 100만 원. 100만 원? 그래도 평양이니까. 평양. 근데 평양 땅은 너무 비싸면 안 이게 사지. 안 살 것 같아요. 왜냐면 좀 불안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느낌이. 물가랑 또 비교를 해야 되니까. 아니 이거 여러분의 생각으로 하십시오. 그러니까 여러분의 생각. 평당 1,000만 원을 받고. 1,000만 원입니다. 저는 5천만 원. 5천만 원입니다. 저는 6,500. 2,500입니다. 호니 씨는 100만 원. 저 조금만 올릴게요. 500 가겠습니다. 얼마? 500만 500. 이거 진짜 궁금하죠? 네. 생각도 안 해봤던 얘기입니다. 그 어떤 프로그램에서도 평양 땅 가격을 가지고 얘기하지 않아요. 근데 얼마든 간에 네. 사야 될 것 같긴 해요. 정답은요? 벼랑 끝 김정은의 생존 전략 북한은 외국인에게 뭐야? 13만 원을 받고 평양 땅을 아, 100만 원 살 걸 그랬구나. 그러면 100불 좀 넘는 거 아니야? 13만 원. 진짜 싸다. 너무 앞서. 아니 과연 이게 진짜일까요? 이거 너무하다. 아니면 그냥 하는 일일까요? 평당 13만 원을 받고 팔면 진짜 외국인으로 다 어떻게든 해서 사고 사지 싶어요. 않을까요? 예, 그쵸? 어떻게 우리 된 저기 겁니까? 돈 모아봐야 돼. 갑자기 사고 네, 싶거든요. 이명선 대표님 이게 사실인가요? 북한에서는 아직까지 토지를 외국인에게 영구히 팔고 뭐 이런 거는 아직 작용을 하지 않아요. 그런데 외자 유치를 하기 위해서 외국인들이 이제 투자 유치를 받는데 잘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평양 토지 가격을 한국 돈으로 한 12만 원, 13만 원 평당 가격에 임대를 하는 겁니다, 이거를. 임대입니다. 예. 그러면 거기 합자나 합병회사 설립하는 이제 외국인들이 그 돈을 주고 땅을 임대해가지고 시설 넣고 인력을 고용해가지고 생산을 진행하는 거죠. 보통 해외에 장기 임대가 50년 정도를 50년 하잖아요. 예. 북한에서 이제 50년 이상은 임대를 못하게 외자 투자법에다 그걸 명시해 놨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원래 예전 같으면 뭐 꿈도 못 꾸죠. 원래 북한은 모든 토지를 국유화했거든요. 그러니까 개인 사적 재산으로 절대 인정을 안 시키는데 이 동유럽 사회주의권이 붕괴되고 그다음에 우방이었던 러시아도 망했죠. 뭐 그다음에 중국도 태도바꿨지 하다 보니까
결국은 이게 외화를 벌어들여야 되고 외자를 끌어들일 수밖에 없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북한에 들어와서 투자를 해가지고 뭐 공장을 짓든 합병합작 회사를 하든 뭐 하는 조건에서 이제 저는 부지를 빌려주겠다 해서 나온 건데 이게 2013년도 9월부터 시행이 됐어요. 근데 다시 말해서 김정은이 정권을 잡고 2013년도 6월에 1년에 628 경제 조치라고 해서 사회주의 경제 조치를 약간 이게 변혁을 시켰어요. 그래서 이렇게 외국인들이 마음 놓고 투자할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어 거예요. 저는 걱정되는 게 이 북한 평양은 은행도 못 믿는데 그 돈을 뭘 믿고 그걸 빌려요? 그러니까 그런 모든 위험성을 배제하기 위해서 이미 전에 북한이 법에다가 외국인 토지 대여법 그다음에 합병합작법을 만들어서 명시를 해놨어요. 그러니까 일단 안전장치를 해놨고 일단 이게 한반도 문제에서 토지값이라는 게요. 남한 같은 경우는 코리안 디스카운트라고 해서 역으로 외자가 남한에다 투자를 안 해요. 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고 하잖아요. 그러나 북한 같은 경우는 이자처럼 체제 붕괴론이 일어났을 때 누구 주도의 통일이냐에 따라서 땅값이 오르내리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게 남한 주도가 아니라 중국 주도로 해가지고 통일이 됐다고 하면 그때 지분을 갖고 있어. 그러면 그때 남한에서 뭐라고 하면 이건 내 지분이야. 이렇게 주장을 할 때 땅값이 어마어마한 가치를 상승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어떤 분들은 북한 땅을 쥐고 있는 것이 투자 가치가 높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도 있는 거죠. 그게 뭐 세계적인 이 뭐 경제학자 뭐 아니면 투자자들이 의외로 북한을 투자 가치가 높은 곳으로 꼽기도 해요. 그렇죠. 지금 그러니까 그 무디스 사나 이 미국의 무디스 사가 가장 미래지향적인 투자가 좋은 지역을 좀 북한 토지 개발로 보고 있거든요. 이거는 이제 중국, 러시아, 일본 제3국 가운데 개발되지 않은 미개척돼 있는 가장 가치가 높은 땅으로 북한을 찍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그 지금 사실 제주도가 이제 중국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이 제주도 땅을 좀 매입을 했잖아요. 근데 평양에도 혹시 이렇게 외국인들이 좀 집중적으로 사는 곳이 있나요? 이렇게 장악을 좀 하는 곳이? 네, 가장 그 대표적인 것이 역시 중국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은 북한을 경제적 전략에 의해 가지고 북한을 얽어매여 놓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이 평양에다가 아파트를 많이 사놨거든요. 우리처럼 이렇게 그 뭐 역세권 이런 거 따지지 않고 일단 북한은 전기가 부족하잖아요. 그다음에 난방이 열악하기 때문에 평양시는 화력발전소가 있고 화력발전소가 가까운 지역은 난방이 그만큼 뜨끈뜨끈해요. 우리처럼 이게 개별 난방이 아니라 센트럴 히팅인 거죠. 도시 자체를 화력발전소 폐수로 갖다가 덮이기 때문에 화력발전소 가까운 곳 아니면 김일성 동산 가까운 곳 막 이런 우리나라 같으면 상수동이나 망원동 그렇죠. 당연히 발전소 근처. 그러면 그 주변은 뜨뜻하고 저는 미지근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냥 그 고운물이 바다가 다 식는 거잖아요. 신기하네. 그저 평양 땅을 13만 원에 팔면 북한 주민들한테도 여러 가지 영향이 있겠는데요? 당연히 있죠. 지금 이게 북한의 내수시장이라는 게 거의 다 주민들이 장마당을 통해서 주민들이 먹고 살고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평양에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오고 외국인들의 집들이 많이 생기면 당연히 평양 출입 당석이 심해져요. 그러면 이제 북한의 시장 경제라는 것이 평양을 축으로 해가지고 상당히 물류가 유통이 되는데 국이 지장을 받게 되면은 전반적인 북한 전체 시장의 주민들이 생계가 위협을 당하고 이동의 자유도 제한이 되는 거예요. 이런 것이 상당히 북한 주민들에게 아픈 거죠. 그 북한에 계실 때 외국인들이 오셔가지고 투자를 하거나 뭐 땅을 뭐 매입하거나 이런 걸 직접 보신 적은 있으세요? 엄청 많죠. 진짜? 오셨어요? 네. 양강도에서 가장 유일한 양순백화점이라는 있어요. 해산 시내안락에 있어요. 근데 중국 사람이 그걸 투자를 했어요. 그리고 건설을 하는데 우리 북한 사람들이 다 건설을 했어요. 근데 여기는 일당이 노동자들입니다. 일하면 일당을 주지 않아요. 우린 일당이라는 게 없어요. 무일푼이에요. 가서 진짜 거저 일을 하니까 노동력이 없어요. 그리고 그 사람도 준 돈을 가지고 노동력도 주라는 돈을 국가가 먹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중국 사람이 그걸 모든 걸 운영해요. 판매하는 것도 중국 사람들이에요. 그래요? 중국 상품을 가져다 놓고 거기에서 멍땅 중국 음식, 식당, 뭐 리발 서커지 다 있어요. 거기서 나오는 수익의 70%를 가져가요. 그리고 30%를 국가에다 준다 하더라고요. 네,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난 진짜 가장 가슴 아픈 것이 강산을 다 판 거예요. 네, 아깝다. 해산강산, 갑산강산, 운운강산, 영화강산, 동전, 무상강산 다 팔았어요. 다 팔았어요? 네, 진짜 막 가슴이 아픈 게 우리도 다 같은 민족이지 않나요? 나도 밀수를 해서 뭐
많이 팔았지만은 속이 떨리거든요. 막 이렇게 진짜 심장이 막 후두둑 떨릴 때가 많아요. 예, 이해가 되네. 네, 그런데 막 어떤 날에는 이렇게 주말 같은 때는 보면은 한 번에 한 20톤씩 실는 차들이 끝에서부터 끝까지 눈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넘어가요. 중국으로. 작은 사견이지만 보건데 우리 통일되면 우리 후대들한테 빈 껍질기도 너무 줄 수 있겠는가. 절대로 그러기 막 이런 좀 생각이 통일돼야지. 들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북한에서 자체 개발해서 수출을 하면 더 받을 텐데 그거를 개발할 능력이 안 되니까 안 되니까. 차라리 그러니까 이게 장비가 이제 노화가 됐다면 일제시대에 쓰던 거니까 그러니까 이걸 해야 되는데 뭔가를 해서 팔아야 되는데 장비 넣고 하니까 중국에서 니들이 그럼 와서 파가라 대신 얼마간의 돈을 달라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안타깝네요. 우리 기준으로 평당 13만 원이면 임대라고 해도 저는 좀 너무 싼 값에 빌려주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북한 당국이 외국인뿐만 아니고 주민들에게도 정말 황당한 걸 팔고 있다고 합니다. 무엇인지 송희 씨가 준비하셨죠? 네, 북한 당국이 주민들에게 아주 놀라운 상품을 판다고 합니다. 북한 중앙동물원에 침팬지가 있다. 이 침팬지를 보기 위해 평양 주민들이 몰려들고 있는데요. 이걸 할 줄 아는 침팬지 덕에 수입이 그냥 아주 그냥 짭짤하답니다. 과연 뭘까요? 노래하는 이거 아까 토킹하는 서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침팬지. 예스 이렇게. 제가 봤을 때 핸드폰 하는 그런 침팬지. 그렇죠. 서로. 안녕. 앞에서 핸드폰 지어주면 똑똑하니까. 아까 초반에 이렇게 사진 보여줬잖아요. 그래 사진 보여주면서 힌트를 줬어요. 예, 거기서 보여주세요. 김정은이가 좋아하는 거라 그랬어. 김정은이가 담배 무지하게 피거든요. 그러니까 담배 피는 침팬지가 있다. 아무렴 담배를 피는. 침팬지한테 저는 햄버거를 담배 좋아하는 가르친 거를 거죠? 들었거든요. 북한에서. 그렇죠. 침팬지가 이러고 앉아서 폰 피고 라이터를 어떡하고. 이거 웃기겠다 이거 돈 없다면. 예, 정답이 뭘까요? 네, 바로 정답은 북한 중앙동물원에는 담배 피는 침팬지가 있답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이름 진달래란 이름이 침팬지는 사람 나이로 치면 19살이라고 해요. 근데 참 놀라운 거는 게다가 하루에 담배를 꼭꼭 한 각씩 피우는데 김정은이보다 더 많이 피운다는 사실 여러분들 꼭 아세요? 한갑을 줘. 담배한테 저게 뭐냐면 저 그림은 지금 다들 모르시는데 줄담배 피우는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줄담배는 뭐냐면 이 불이 끊기면 안 되니까 피고 이제 마지막에 됐을 때 다음 걸로 바꿔서 이렇게 하는데 담배를 담배로 그렇지 담배불을 이제 이어서 붙이는 거지. 저게 진짜인지 아닌지 네. 영상이 있다고 합니다. 영상? 네, 그래요? 영상으로 것 같은데. 한번 키우시죠. 근데 설마 진짜네. 어머. 진짜 줄담배네. 완전 오메. 잡는 거 보고 싶다. 잡는 거. 코로나 완전 잘 피워. 근데 되게 빠르다. 저렇게 피면 뒤어요. 진짜 기계 같아요, 기계. 아니 북한은 김정은도 그렇게 펴대고 김정 선생님 네. 왜 피우는 거예요 얘는? 그러니까 이게 뭐 지금 이번에 김정은이가 동물원도 다시 리메이크했어요. 리모델링 해가지고 입구 자체를 이렇게 뭐 호랑이 그냥 아구리로 막 들어가는 이런 걸 바꿔놓고요. 그러니까 좀 관광 유치를 하자는 거예요. 이거 단순히 뭔가 이게 아무런 묘기를 안 뿌리는 짐승 갖다 놔야 누가 보러 가겠습니까? 그러니까 평양 동물원엔 이런 특이한 침판지가 있다. 이런 걸 또 홍보도 하고 일단 관광 수익을 좀 높여보자고. 다른 그런 걸 거 했으면 좋겠다. 저 외국에서 큰일 날 얘기죠. 어떻게 보면은 학대라고도 그렇지. 할 수도 있고 동물학대죠. 동물 건강도 좀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까지 해서 돈을 번다는 얘기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참 황당한 북한의 판매 상품인데 다음은요. 장마당에 나타난 북한의 놀라운 상품입니다. 우리 귀염둥이 정은수 씨가 준비하셨죠? 네, 북한 장마당에서 팔기 시작한 놀라운 상품입니다. 북한 장마당에선 네모를 맞춘 TV를 판다. 이 상품을 파는 북한 장사꾼들은 북한 장마당에서 꽤 많은 돈을 번다고 하는데요. 이 정답은 과연 무엇일까요? 무엇일까요? 대문안 맞춤 TV. 이것저것 끼워 맞춘. 장마당이 그냥 시장인 그럴 것 거죠? 시장. 네. 뭘 맞췄어요? TV에 채널 맞췄어. 채널을 고정해서 와. 아 진짜? 약간 볼 수 없는 네. 한국 드라마나 가요나 뭐 이런 거 그런 거만 볼 수 있는 좋다. 정답 확인합니다. 정답은 뭘까요? 정답은 북한 장마당에서는
남한 방송 주파수를 파는 것이 동갑이라고 합니다. 남한 방송 주파수를 맞춘 TV를 판다. 남한 방송 주파수를 맞춘 TV를 판다는 게 정말 가능이나 한가요, 이명선 대표님? 그러니까 북한에서도 요 선재간이 있고 예. 저 재능 있는 사람들은 그럭저럭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북한의 전자기계나 부품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중국에서 유입이 되거든요. 그런데 좀 생활력이 있는 사람들은 완제품을 살 수 있어요. TV나 뭐 냉장고나 뭐 카세트나 살 수 있지만 가난한 사람들은 그게 어렵거든요. 그러다 나니까 이 재간 있는 사람들이 부품들을 조합해가지고 TV도 만들고 가전제품도 만들어가지고 장만해서 파는 거예요. 근데 최근 지금 가장 인기 있는 것이 뭔가 하면 그 TV를 자기들이 국가에서 만든 게 아니라 조립한 거니까 남한 방송이나 중국 방송을 들을 수 있게끔 또 가변 조항기를 부착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 TV는 아무 재미가 없어. 백날 봐도. 그러나 그 TV를 주문 제작한 TV를 구입하면 중국 방송도 보고 위성 설치해가지고 남한 방송도 보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고가로 팔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장에 암암리에 상당히 유포되어 있는 거죠, 지금. 근데 이게 문제가 있는 게 제가 알기로는 이 수신 방식이 우리나라는 NTSC 방식이고 북한은 파 방식인데 이게 어떻게 수신이 가능해요? 그래서 그건 그러니까. 제가 잘 알아요. 남북 접견 지역에서는 직접 시청이 가능한데 팔 방송으로 전환을 해서 북한 전용 방송을 쏘기 시작한 것이 90년도 말부터요.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 저 채은 씨는 북에 있을 때 봤어요. 와. 네. 되게 뭐 이효리 씨랑 같이 뭐 이렇게 막 어울리면서 뭐 연애 프로그램에 나가지고 이렇게 남자 연예인이라 이렇게 뭐 커플 당연하죠. 마지막에 장미꽃 던지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때부터 봤고. 네, 그러니까 최근에 뭐냐면은 다 뭐 이게 무슨 절체식이라 옛날이에요. 지금 다 리모컨이잖아요. 그러니까 리모컨 메뉴 버튼에다가 북한이 인위적으로 튜닝을 못하게 메뉴 버튼 밑에다가 플라스틱 판을 붙여가지고 이걸 못하게 하는 거예요. 해놨는데 멀티 리모컨이란 걸 장마당에서 팔아요. 우리 남한에도 있더라고. 그거는 세계 TV에 다 이게 적용이 되는 리모컨이거든요. 그러니까 서치가 가능한 거죠. 그렇죠, 주파수를 그렇죠, 찾을 그렇죠. 수 있게. 네, 그러니까 그래갖고 그걸 가지고 직접 시청을 하기 때문에 뭐 거의나 뭐. 저 북한에 제가 완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근데 북한에서 이제 북한 당국이 뭐 이런 남조선 영화를 보면은 정말 가족이 다 그 교화를 가요. 그러기 때문에 예, 보지를 못하거든요, 솔직히. 근데 왜 보냐면 세간에서 들어오는 그 TV는 절대로 이거 볼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밀수꾼들이 많으니까 중국 사람들이 직접 자기 논대로 이렇게 넘어오는 그런 밀수 제품들이 많거든요, TV들이. 그거는 이제 그거를 안 떨궜어요, 이런 주파수 같은 거. 그래가지고 거기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유행이 돼서 세간에서 나오는 TV를 안 사고 밀수에서 나오는 TV를 사기 때문에 이거 통로를 엄연하게 볼 수 있어요. 그거 연변 통로를 보면은 이렇게 한국 거기 나오거든요. 네. 그리고 북한에서는 이 TV를 보기 위해서 2개를 사요. 모든 집이나 TV를 사게 되면요. 반드시 하나는 나라에다 등록을 해가지고 고정된 그 테이프가 있어요. 그러니까 세간에서 샀었던 어디서 샀던 간에 최신소에 가서 등록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이게 여기 거를 망가뜨리는 뭔가 부품을 빼내요. 그러니까 빼낸 테레비를 딱 넣고 자그마한 소형 TV를 사가지고 그걸 장롱에다 넣어놔요. 그래서 전기 왔을 때마다 그걸 보는 거예요. 그거는 감춰놓은 거니까 등록은 TV 딱 하나만 하면 되니까. 예, 벼랑 끝 김정은 생존 전략 북한을 팝니다. 김정은이 살기 위해서 또 이번엔 뭘 파는지 화면 보여주세요. 벼랑 끝 김정은의 생존 전략 북한은 중국에게 네모 팔아넘겼다. 뭐야? 설마 무기 설계도 이런 거. 그건 너무 크고 북한은 중국에게 지하자원. 지하 자원을 팔아먹었다. 사람? 아주 간단하게 생각해 보세요. 전 백두산 물을 생각했거든요. 네. 백두산 물이요? 네. 비슷해요. 백두산 물 너무 백두산 생수. 깨끗하잖아요. 비슷해요? 비슷한데. 강. 백두산에 강이 없어요. 강이 없다고요. 진짜 강이 없네요, 강에. 비슷하대. 백두산 온천, 생물, 백두산 꽃, 호랭이, 물과 백두산 나무, 눈. 백두산 눈. 정답 확인해.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수영장. 북한은 중국에게 바다를 팔아넘겼다. 아, 수영장이나 가까워서. 바다를 팔아넘겼어요. 바다를. 이게 지금부터 나오는 얘기는 네. 진짜 심각한 이야기입니다. 네. 과연 조건이구나, 나중에 조건. 대한민국이 통일됐을 때
얼마나 이게 큰 문제가 되는 네. 일인지. 그래서 한번 저희가 보겠습니다. 특별히 이번에는 VCR로 준비해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벼랑 끝 김정은의 생존 전략. 북한을 팝니다. 최근 북한 서해에서 중국 어선들이 물고기를 싹쓸이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지난달 북한 용천군 앞바다에서 찍힌 중국 어선의 모습입니다. 자세히 들여다봤더니 중국 국기인 오성 홍기와 북한 인공기를 나란히 휘날리며 조업에 한창입니다. 사실은 북한 당국과 계약을 맺은 중국 어선들이 서해에서 인공기를 내걸고 마음껏 조업을 벌이고 있는 것인데, 대북 제재 이후 돈줄이 막힌 김정은의 최후 생존 전략이 아니냐는 설이 나오는 상황에서 중국 어선들의 싹쓸이 조업으로 정작 북한 어민들은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다는데, 북한이 중국 어선에게 서해 조업권을 팔아넘긴 진짜 이유를 명확하게 밝힌다. 자기만 살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심각한 일이냐면 네. 방금 전에 물고기도 보시면 알겠지만 그물의 촘촘함이 우리나라에서는 불법으로 하는 것들도 많고, 그리고 물고기가 이렇게 회유해서 물 온도에 맞춰서 가잖아요. 근데 이렇게 하기 전에 중국 배들이 다 새끼까지. 찾아가는 거예요. 자, 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네요. 임영선 대표님. 이거 심각한 일이에요. 그렇죠. 북한에서 지금 뭐 심각한 외환난에 걸렸는데, 그 외화 취득에 가장 효과적이고 그 좋은 방법이 어업 자원을 파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북한은 이제 우선 첫째로 중국 어선에서 고기를 잡아라. 그걸 나눠 먹자 하는 방식이 있고, 또 하나는 중국 회사가 기름이나 오브도구를 북한 회사에 대라. 그러면 고기를 잡아서 그 가격을 돌려준다, 이런 방법이 있고, 다른 하나는 우리 이제 NLL선. 여기는 지금 북한 노선들이 들어와서 고기 잡기가 어렵거든요. 왠가 하면 와서 고기 잡다가 월남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걸 막으려고 북한 함정들이 바톤 따라 내려와야 되는데, 그러면 또 남한에서 이제 그 경기하고 하니까 그 중국 수산업자들에게 팔아넘긴 거예요, 그거를. 한 달에 뭐 100만 달러를 달라. 그 대신 배가 너희들은 마냥 와서 잡아가라. 이게 너무 분한 게 한 두 달 전에 중국 배가 우리 서해 오도 있는 데 와서 이제 조업을 하다가 우리 해경이 떴어요. 해경이 가니까 중국으로 도망가는 게 아니라 북한으로 도망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요새는 우리가 통제를 자주 강력하게 하니까 요새는 북한에게 그 북한 어선증을 또 팔아먹는 거예요. 중국 배들에게. 그러니까 그 우리가 이제 가서 잡거나 단속하면 우리는 북한 배다. 그걸 건드리지 말아라. 중국 배면서도요. 그러니까 그걸 또 하나의 북한에서는 장사를 하는 거예요. 이게 기름 없어서 그런 것도 영향이 그러니까 있을 것 같아요. 기본 이게 뭐냐면 김정은이가 오거니까 750만 달러를 받고 팔았다는 거예요. 소액 해가지고. 그러니까 액수까지 이게 산정이 됐는데, 문제가 뭐냐면 NLL 지역이라는 게 황금어장이에요. 거기에는 서로가 어업을 안 했기 때문에 정말 소라도 애기머리만한 게 있어요. 대합 쪽에도 많고요. 이게 층으로 깔려 있어. 그러니까 그거를 결국은 중국한테 팔아서 거기서 잡아가지고 가져가라 뭐 이런 식으로 했는데, 이건 뭐 거의 내가 볼 때는 뭐 매국이죠, 매국. 말도 안 되네. 이게 더 한심한 거는 그렇게 중국 어선들이 우리 바다를 싹쓸이 해가지고 파괴하면서 잡은 어선을 또 일부는 우리 한국에다가 비싸게 팔아먹어요. 이게 북한산이다. 뭐 해가지고. 고기를? 물고기를?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지금 아이러니한 건데, 원래는 그래가지고 공동어업을 하자 하고 이제 남과 북에 협상도 있었거든요, 사실은. 그러다 지금 그것이 안 되고 있으니까 그 기간에 지금 북한에서는 중국 업자들에게 마냥 장사를 하고 중국 업자들은 마냥 생선을 잡아가지고 돈벌이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제재에 대한 보복이에요. 야, 니네 제재해? 알았어. 이게 국단의 조치를 취한데 중국에다 그렇게 권리를 다 줘가지고 원래 저 옛날부터 중국에다 북중무역이라는 거는 황해도 서해안에서는 바지락 산지인데 바지락 조개가 해주나 남포항에서 1년에 바지락 조개만 해도 20만 톤씩 수출이 됐어요. 20만 톤. 네.
이게 중국이 다 가져가서 그걸 갖다 남한에 팔고 일본에 팔고 이렇게 해서 했었는데 그나마도 이제는 그때까지만 해도 북한 주민들이 잡은 조개를 팔았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북한 주민 주머니에 돈이 들어갔잖아요. 지금은 그것마저도 생략을 하고 중국 배가 직접 가서 조개를 가져가기 때문에 북한 주민들은 뭘 먹고 살라고.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은 이게 방어 차원도 있죠. 이 동해나 서해, 동해상에서 우리 한미 군사 훈련을 하잖아요. 중국 어선이 거기서 돌아쳐 보세요. 군사 훈련에 지장이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 자체도 북한이 전략적 의도가 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 네. 어이가 없네요. 이게 이제 북한 탈북한 이제 민요하고 미남들을 이제 그런 어부들을 어떻게 먹고 사는지를 제가 궁금하거든요. 네, 제가 이제 군사복무하면서 섬에 있었거든요. 해군. 네, 근데 섬은 거의 다 지금 바다로 이렇게 됐으니까 거기서 사는 사람들은 거의 다 어부라고 봐도 돼요. 근데 이제 뭐 3마력, 4마력짜리 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너무 부자고 그 사람들은 괜찮겠다 그런 데로 사는데 이제 그런 게 없이 그냥 이제 나가서 자그마한 공구를 가지고 이제 고기를 잡고 뭐 미역 따고 조개 캐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생활이 너무 어렵거든요. 근데 집에 가보면 진짜 잡곡도 넉넉하게 먹을 수 있는 형편이 아닌 거예요. 제가 북한 고깃배를 봤거든요. 고깃배를 이제 속초에서 출발해서 이제 금강산 쪽으로 넘어가는데 처음에 부남 이렇게 보이는데 저 배들이 너무 시꺼먼 거예요. 이게 나무 배에다가 기름 발라놓은 거 같은 거 있잖아요. 왜 까매가지고. 오래돼가지고 그런가? 그래가지고 저런 전설 고향에 나오는 옛날 배 같은 저걸로 고기를 어떻게 잡아 바다에서. 진짜 전설의 고향. 나무배 그거 그죠? 이지 발라가지고 물이 안 새게 이제 거기다 솜을 다 이게 막았거든요. 기름 같은 거 바른 거죠? 네, 그래가지고 물이 안 새게 그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런 배를 저거 나룻배잖아요. 제가 그 바닷가에 있었지 않습니까? 저기서 딱 6km만 걸으면 집사, 면분, 어랑, 어대진 다 바닷가거든요. 근데 이제 가게 되면 저 시꺼먼 게 아까 바른 게 그 골탄이라 그래가지고 골탄을 막 끓여요. 끓여가지고 그 배 널판 사이다가 쭉쭉 부으면 거기 딱 붙어가지고 본드식으로 굳어지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 있으면 그 바닷가 옆에 잡으면 배 뒤에 노가 이렇게 노가 있습니다. 노를 저어서 이렇게 나가거든요. 바다에? 예, 바다 노 저어서 두 사람이 가게 되면 배 앞쪽에도 이렇게 판넬 갈아서 고기 잡은 거 놓을 수 있고 뒤쪽에도 놓을 수 있게끔 그 가운데 이렇게 서서 앉아가지고 조업할 수 있는데 그때 그렇게 잡아가지고 오징어, 고마이 뭐지? 고등어. 고등어. 정어리 뭐 이런 거 잡아가지고 되게 잘 살았어요. 그래서 육지 쪽에 들어가서는 집집마다 안테나가 없어도 바닷가 쪽에는 안테나가 집집마다 다 서 있었어요. 테레비가 있다니. 예, 그리고 실질적으로 쓰지 못하지만 그 선풍기하고 냉장고 이렇게 다 씌워놓고 있었고. 근데 지금은 이제 뭐 중국에 다 조업이 넘어갔으니까 엄청 어려워진 거죠 지금은. 왜요? 저 북한에 있을 때 할머니네 집에 놀러 갔었거든요. 근데 할머니가 어느 날은 저런 배를 태워줬는데 저것보다 더 험악한 배였어요. 근데 저 무산에 돌아와서 정말 1년 동안 저의 자랑거리였어요. 배를 탔다니까 정말 애들이 신기해가지고 저한테 다 몰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막 가장해서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부러움에 찬 눈빛으로 저를 보는 거예요. 아니 그래서 은하 씨 한국에 왔을 때 네. 한강에 배 떠다니잖아요. 유람선 보고요. 아파트인 줄. 가장되지 않아요. 대박. 그랬어요? 아라 씨? 너무 놀랐어요? 진짜 그 한강이랑 이 중심에 딱 이렇게 그것도 1, 3층, 1, 2, 3층으로 돼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완전 아파트가 집이군요. 거기 중간에 딱 있구나라고 생각하죠. 근데 그게 움직여? 너무 크니까. 아파트 같은. 진짜 근데 처음에는 정말 아란 말이 과장되지 않는 게 그게 움직일 줄은 몰랐어요. 그치. 그게 설마 배라고는 생각을 못 했던 거예요. 그게 송이 씨는 북한에서 배 못 봤죠? 화나있어. 왜? 배 때문에. 왜? 여기서 와서 배 때문에 봤더니 화났어요. 왜요? 아니 왜 여기 배는 이렇게 멋있어요? 속도가 장난 아니게 빠르더라고요. 저는 배는 항상 너로 젓고 간 줄 알았어요. 배는 항상 너로 젓고 간 줄 알았어요. 근데 기름 있어. 난 너로 젓고 가지. 배가 기름 먹고 가더라고요. 그래 야 이것도 돈을 먹고 간다. 야 깜짝 놀랐어요. 얘기도 가서 놀라겠다. 예, 이거 북한 가서 이제 내 남조선 가서 배랑 타봤다. 이제 이거 뭐 완전 자랑거리 돼가지고 장군님보다 제가 더 인기 스타 될 수 있어요. 박현숙 씨, 어떻게 주민들은 이런 얘기를 알면 어떤 반응일까요? 아니 주민들도 일정 부분 알고 있어요. 네. 뭐 구체적인 건 다는 모르지만 백두산도 팔았지. 육지는 진짜 지하장을 다 팔지. 이제는 바닷거지 팔았으니까 우리 사람들이 야 일단 사람거지 팔지 않겠냐 하는데 저도 한국에 와서 아 사람거지 파는구나. 왜? 해외 노동자들을 파견하는 것도 그 노동력을 착취하는 거예요. 우리는 북한 사람들 해외에 나가서 월급을 받고 일하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북한 그 자체
땅부터 시작해서 인민들까지 그 김정은이란 그 사람 때문에 어떻게 말도 안 돼요. 그 사실 뭐 예전에는 뭐 나무를 팔았다, 무슨 뭐 화석 연료를 좀 팔았다 이런 얘기 들어봤는데 지금 별걸 다 팔고 지금 외화벌이에 혈안이 되어 있는 북한입니다. 저는 백두산 인민정부지 답사지던 김순영입니다. 돈 올라가면 14일 정도. 식사일을 간다고 2주 동안 백두산을 올라가요? 네, 숙소까지 가는 도정이 평균 120리 정도. 답사지도원이라는 이 직업이 생기는데 또 좋은 직업이거든요. 이번에는요 오늘 주제에 딱 맞는 분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백두산에 관련된 이야기를 해주실 분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백두산의 끝에서 끝까지 정복하고 오신 분입니다. 북한의 백두산 혁명 전적지를 누비며 안내원으로 활약하신 김순영 씨 소개합니다. 어울린다 진짜. TV에서 보던 안내원인데? 반갑습니다. 저는 백두산 혁명전적지 답사지던 김순영입니다. 저와 함께 백두산으로 날래 가시자요. 안녕하세요. 저는 백두산을 1년에 10번씩 오르락내리락 하던 백두산 혁명전적지 답사지던 김순영입니다. 저는 여름에는 피부가 벗겨지고 겨울에는 동상이 오면서 고생하면서 그렇게 일을 했는데요. 오늘 그 과정을 낱낱이 알려드리겠습니다. 날래 가시자요. 날래 가시자요. 날래 가시자요. 김순영 씨, 아시안 게임이 인천 뭐 이런 데 왔던 응원단, 미인 응원단 같은 늘 듣는 얘기라. 이쁜 사람들은 다 아나 봐, 자기가 이쁜 걸. 채연 씨도 알아요? 자기가 그럼요. 늘상 들으니까 지겨워요. 아유, 진짜 고우시다. 그럼 백두산을 진짜 많이 가보셨겠네요. 네, 1년에 10번 가니까 한 번 올라가면은 14일 정도 걸리거든요. 보름씩. 거의 2주 걸린대요? 14일을 간다고 2주 동안 백두산을 올라가요? 네. 그 밑에서부터 꼭대기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뭐 해산역에서 그 답사생을 받으면 그날은 쉬어요. 쉬고 그 다음 날부터 답사를 시작하면은 보천, 삼지연, 뭐 밀령, 그 백두산, 무두봉 천지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걸어 내려오는 그 노정이 11일에서 14일 정도 걸리거든요. 그럼 그 관광객들도 그만큼 계속 따라다니는 거예요, 같이? 그렇죠. 네, 그렇죠. 근데 그 좀 돈 있고 해외 단체거나 남한 단체거나 하면은 또 틀리죠. 그러면 가서 뭘 안내해 주세요? 보천보부터 시작해서 삼지연, 뭐 연못, 백두산 천지, 밀령 고향집 해가지고 예. 저희는 한국으로 말하면 가이드 같은 예. 역할을 하거든요. 그러면 김일성 뭐 원수께서 여기서 뭐 전쟁할 때 한일 뭐 이런 것도 있어요? 유적지 같은 거? 네. 많지. 길 중간에 가다 보면은 구호 문헌, 구호 나무 아니면 이런 나루터 이런 쉬었다 간 곳 이렇게 다 있어요. 그런 작은 거를 설명해 주는 게 저희가 하는 일이거든요. 그 김일성의 부인인가 누군가가 가마솥에 뭐 끓이다가 여기다가 김정숙이요. 올려서 머리가 다 탔다는. 네, 그렇게 이야기를 하라고 하죠. 믿어요? 안 믿어요. 일은 일이고. 아니 산에 저희도 그 밀수하다가 보면은 등짐 하나 치고 올라가기도 힘들어요. 근데 산에 그 꼴른 가마를 어떻게 이거 뛰어요. 근데 안내는 그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속에는 그건 아니지 하면서도 그렇죠. 일은 일이고요. 네, 일은 일이고 입은 일이고. 저는 궁금한 게 그 14일 동안 이렇게 관광을 하면서 네. 그 걸어서 가는 거예요? 아니면 중간에 차를 타고 가는 길이 있나요? 걸어서 가죠. 걸어가야죠. 끝까지? 그렇죠. 그럼 잠은 어디서 자요? 중간중간? 중간에 그 숙소가 있어요. 근데 숙소까지 가는 로정이 평균 120리 정도. 48km.
네. 48km. 48km요? 네, 평균. 걸어가면서 48km. 8km 걷는다고. 하루에 산에서 48km 가는데. 네. 훈련소에서 네. 저희가 7km 정도를 아마 걷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행군 때. 저 그때 진짜 다리를 정말 떼고 싶었어요. 아니 저도 해병대 갔을 때 행군 그렇게 막 밤 12시부터 기억나. 다음 날 거의 점심 1시까지 걸었는데 거의 일주일 동안 계속 왔다 갔다 못했거든요. 그것도 산길일 거 아니야, 산길. 그러면 그 같이 관광에 하셨던 분은 어느 나라 어디 지역 진짜. 가나 사람은 만난 적이 있었어요. 네, 그 미령 숙소 같은 데는 저희 같은 국내 단체들이 묵는 숙소랑 해외랑 그 한국 단체들이 오는 숙소랑은 틀려요. 그러니까 그쪽에서 볼 일이 없고요. 천지에 올라가면은 만나게 되는데 한국 단체를 제일 처음에 제가 연습생 시절 때 처음 봤는데 옷차림이랑 진짜 깔끔하죠. 그 한국 분들이 와가지고 사진을 찍으려고 막 그러는 거예요. 군복 입고 하니까 그게 신기하죠. 그래서 사진을 찍으려고 했는데 갑자기 막 그 보이부 사복한 그 보이부들이 나타나가지고 막 못 찍는다는 거예요. 막 맞고 그분들도 당황했겠지만 저는 당황한 게 막 내가 뭔 잘못을 했나? 내려오는 내내 그게 그 머릿속에서 지워지질 않는 거예요. 고업이 나가지고. 앞에 갈까봐. 그래서 계속 내려오면서 아 나 오늘 저녁에 또 이렇게 안 보이는 승용차 타고 어디 먼저 가는 거 아닌가? 막 먼저 가서 죽는 거 아닌가? 막 이런 걱정이 많았었어요. 너무 이해된다. 근데 그 말씀이 맞는 게요. 저 부모님이 백두산 갔다 오셨거든요. 그래요? 근데 말을 걸어도 안 되고 사적인 대화 같은 거 하면 안 되고 사진 찍어도 안 된다고 그런 얘기 하셨는데 사실 저는 그걸 잘 안 믿었거든요. 예. 근데 진짜였나 봐요. 그래요. 아니 그 사진 찍으면 뭐가 어때서? 그래서 이거 그냥 조용히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거. 아 근데 제가 궁금한 게 있어요. 그렇게 백두산을 막 그렇게 많이 올라다니셨는데 한국에 와서 산에 한번 가보신 적 있으신가요? 못 가봤어요. 그게 싫겠죠. 한국산 등산은 엄청 쉬우실 것 같아서. 네, 쉬운데 안 갔어요. 이게 고르는 게 그래서 진짜 그 앞집 한 100m 가는 것도 저는 차가 없으면 자전거 타고라도 가고. 이제 걷는 게 지겨워서. 그냥 여기도 이렇게 한번 관광하는 건 기분 좋잖아요. 근데 매달 한 번씩 올라가고 막 그것도 막 이렇게 얼굴이 타가지고 껍질 막 뺏겨져가지고 겨울에는 발 얼고 동상 입어서 물 질질 나오고 막 아니 뭐 그러면 등산복 좋은 거 줄 거 아니에요. 만경대 고향집 쪽에 그 강사님들은 이렇게 어머님 같은 따뜻한 느낌 이미지를 주기 위해서 한복을 입혀요. 근데 저희는 원래 그 빨치산 그런 이미지가 있어서 군복을 입거든요. 진짜 군인은 아니신 거고. 예, 군인은 아닌데 그 전통을 뭐 몸이 새기고 막 해야 된다고 해서 그 항일 빨치산 군복을 입혀서 맞아요. 하거든요. 맞아. 신발은 눈 오고 그러면 특수한 등산화는 주나요? 없어요. 뭐를 신고 올라가요? 군대 그 동화라 그러죠. 군대동화. 군대동화. 그거 하나 신고 가는데요. 이렇게 한 120리 걸으면 눈이 이까지 쏟아지니까 다 젖어요. 젖어서 무겁지? 젖고 마지막에는 그 숙소까지 가는 중간쯤부터는 감각이 없거든요. 그럼 거기까지 올라갈 때 누구 사람들을 같이 데리고 올라가는 거잖아요. 가이드니까. 맞아. 네. 그러면 그 사람들도 그렇게 하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 따라가는 게 우리예요. 우리가 이제 저 언니들이 이제 그 가이드 하잖아요. 그러면 저희 학생들이라서 그 뭐냐 눈길행군이라고 무조건 가야 돼요. 겨울에. 눈길행군은 1월 9일부터 떠나기 시작하면은 이제 갔다 오는 그 여정이 있거든요. 그러면 막 이까지 빠져요. 눈이. 그러면 그래도 저 언니는 되게 예쁘게 입고서 허허 불면서 그래도 자기는 짐 실리는데 우리는 이제 그 학생들이 무리를 가다 보니까 힘들고 막 못 가고 이제 이런 친구들이 엄청 많거든요. 발 다 얼어오는 게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말이 관광이지 행군. 눈길행군이에요 그 그게 자체가. 그걸 전리길인데 눈길 행군이라 그래. 1월 달에 되면은 그러면은 이제 학교 6학년 때는 꼭 가야 돼요. 법 같은 거 떨어져서 김정일이 방침이거든요. 그때는 이제처럼 꼭 해삼역부터 내려서 걸어야 돼. 걸어서 보천 가서 하룻밤 자고 아울러 삼천 가서 자고 뭐 이렇게 코스 자체 있거든요. 그 하룻밤씩 자면 그게 뭐 이렇게 그 특산물들 산나물도 캐주고 그 숙소에서 다 제공해 주거든. 예. 아니 근데 순영 씨는 이렇게 뭐 관광 가이드를 하면서 네. 월급은 얼마나 받았어요? 이게 진짜 힘든 일인데. 동상도 걸리고. 네. 많이 주겠지 뭐. 월급 명세서는 받아봤어요. 명세서는 받아봤는데요. 당에서가 이거를 명세서를 주면서 이번 달에는 뭐 군대들 군복 지원하느라고 얼마를 띄고 뭐 발전소 건설하느라고 얼마를 띄고 해서
나온 게 없다고 이렇게. 나는 식비 떼고 아, 이거 약 올리려고 그러는 거야? 저 사실은 네가 나왔는데 너 없다 야. 아니 딱 받았는데 마이너스가 아닌 게 어때요? 마이너스 맞아요. 어머 놀래라. 깜짝이야. 아니 그러면 나오면 돈 물어야 돼요? 아니 제가 해견을 하는데 해견 월급이 한 달에 4,000원이에요. 근데 뗄 거 떼고 무슨 공과금까지 다 떼고 나면은 또 돈을 내야 돼요. 4,000원을 월급에다가 한 10,000원을 더 국가에다 내야 되는데 10,000원이 안 내요. 계산해보면 마이너스 나왔거든요. 그럼 죽어라 일하고 세금까지 내네요. 김수영 씨 얘기를 좀 더 들어볼게요. 예. 자 월급을 안 준대요. 네. 뭘로 먹고 살아요? 저는 그 국가에서 또 월급을 안 주는 대신에 그 답사지도원이라는 이 직업이 뒷돈 챙기는데 또 좋은 직업이거든요. 뭘로 챙겨? 도토리 주세요 뭐. 숙소마다 그 식모들하고 저희가 짜고 뭐 이게 쌀 얼마를 떼가지고 너랑 나랑 이렇게 깐탕 하자 이러거든요. 근데 그게 작은 건데요. 단체 50명에서 조금씩 떼면 그게 작은 게 아니거든요. 올라갔다가 내려올 때까지 그거를 걷어요. 내려올 때는 배낭 한 4개 정도 되거든요. 근데 그 단체들은 지네 쌀 뜯어먹은 건 줄 몰라요. 모르지. 멀고 그냥 뭐 중간에 애들이 그러거든요. 지동 동씨 그거 무거울 것 같은데 지네가 들어준다고. 지네 거 띵 떼먹은 건 모르고 그냥 들어준대요. 그래서 들어주면 고맙고 하고서 내려오거든요. 군이 환영하네. 군인은 민간 내려가서 훔쳐먹어. 또 윗사람대로 기름 빼먹어. 심지어는 백두산 안내원은 또 거기 먹는 쌀을 또 가져가. 근데 오빠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저희 배고파 죽겠어요. 왜냐면 답사를 가잖아요. 그러면 밥이 정말 200g 나와야 되겠는데 150도 안 나와요. 가져간대잖아요. 밥을 세워 그래가지고 그냥 우리 모든 쌀은 다 어디로 갔니 이러면 아무 말도 안 해요. 그리고 그냥 상도 김치도 다 떼가요. 그거 순영 씨가 다 가지고 내려오고. 살아야 돼. 순영 씨, 그나저나 제가 그 연예인 그 등산팀이 있어요. 산놀이야라고. 네. 그래서 언젠가 한번 한번 가자. 그 거기 그 빼어난 경관 꼭 봐야 될 때 이런 데 좀 소개 좀 해주세요. 백두산. 그 천지 내려가면은 온천이 있어요. 온천이 온천. 있는데 그 온천 내려가는 그거는 일반 단체는 못 봐요. 그거를 좀 잘 살거나 아니면 평양에서 오거나 해외에서 오거나 한국에서 오거나 이런 단체들은 볼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게 제일 보기 좋은 때가 8월 달이에요. 백두산이. 덥잖아요. 엄청 덥겠다 아니에요. 근데 8월 15일이면 희한하게 눈이 내려요. 어머나. 해발이 높아서. 8월 15일 눈 내리고 이렇게 그 김이 모락모락 나고 하면은 그게 진짜 장관이에요. 우리가 가도 길이 다른 거죠? 네. 우리는 중국 쪽에서 가는 거잖아요. 네, 근데 힘 있는 단체만 볼 수 있다는 게 왜 그러냐면 그 내려가는데 그거 삭도라고 그거 있어요. 케이블카? 네, 그거 타고 내려갔다 올라오는 게 기름이 없으니까 중간에 막 서요. 네, 그러면 막 그 중간에 서면은 걸어 내려갔다가 걸어 올라오고 해야 되니까 해외 단체 같은 경우에 오면은 국가의 그런 위험이 없잖아요. 네. 이런 해외 그거는 무조건 보상을 해줘요. 더욱이 이게 한국 같은 그런 단체가 오면은. 근데 저희 같은 국내 단체는 전혀 그 코스에도 없어요. 그 내려가 볼 수 있는 그게 없거든요. 현숙 씨, 백두산에서 순영 씨 같은 안내원 많이 보셨나요? 그렇죠. 당연히 많이 봤어요. 가는 곳마다 안내원들이에요. 그리고 강사는 강사분들이 딸려 있는데 다 처녀들이에요. 그리고 백두밀령에 와서는 이렇게 아주머니가 한 분 있어요. 뭐 삼지연목과 몽땅 다 여자들이에요. 근데 안쓰러운 것은 전혀 시절에 그랬던 뭐 연애도 하고 우리 북한식을 말하면 그래야 되겠는데 그 산지 적막한 곳에 사방 휘둘러봐도 나무하고 구석돌밖에 없어요. 그런 데서 얼굴이 타서 터실터실하고 빨가빨간 게 정말 너무 안쓰러워요. 그래서 오직 입었도 않고 군복을 하나 이제처럼 그 항일 여자들이 군복을 하나 입고 단화를 신는 게 전부예요. 먹는 것도 옥수수밥 내가 봤어요. 너 어떻게 먹고 사는가 봤는데 그거 내가 군대 식기에다가 니움 식기예요. 그 니움 식기에다 밥을 딱 요만큼 줬어요. 그리고 시라지인데 그 시라지도 귀하니까 없고 장국을 대수 먹더라고요. 고생 많이 하는구나. 네. 그래서 왜 김치 없는가 할까? 자기는 풀이 있어야 뭐 배추가 나야만이 김치를 먹을 거 아닌가. 그러니까 답사생들 우리가 김치라면 담가가지고 그런 사람들 저예요. 고생 많이 하네요. 그게. 그러니까 산이 시들만도 하시겠어요. 벼랑 끝 김정은의 생존 전략.
북한을 팝니다. 예, 핵무기를 만들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땅도 팔고 바다도 파는 북한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더더욱 기가 막힌 걸 판다고 합니다. 과연 뭘 팔지 화면 보여주세요. 벼랑 끝 김정은의 생존 전략. 북한은 네모까지 팔아 돈을 벌고 있다. 예? 설마 설마 우라늄? 자, 힌트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네. 백두산에 있는 겁니다. 네. 호랑이요? 그래서 호랑이 좋아요. 이런 호랑이. 파는 것 같아요, 벌써. 호랑이, 이미 다 팔아갖고. 천지 물. 천지, 물. 정말 팔고 다 팔았어. 분에 빠진 거. 이게 남았어. 나무. 정답을 합니다. 벼랑 끝 김정은의 생존 전략. 북한은 백두산 돌까지 팔아 돈이 다 많아야죠. 이제 팔다 물까지 판다고요? 예, 사실인가요? 이제 백두산에 보면 네. 백두산은 원래 화산으로 일어난 산이 아닙니까? 네. 백두산에는 가장 많은 것이 부속하고 부속모래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쾅 폭발하면서 산을 만든 거는 부속이고 위로 하늘로 그 화산재가 올라갔다가 되게 동쪽으로만 날아갔거든요. 이게 바람을 따라가지고. 그러니까 부속 모래가 있는데 많이 쌓인 데는 수십 미터에 그 쌓여 있거든요. 네. 북한 사람들이 이제 그 양강도 해산 백사 이 지역에는 지금 뭐 팔아먹을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거를 돌을 팔아먹는 거예요. 부속을. 그러니까 그 중국 사람들이 그 돌을 사가요. 이야, 몇 년째 이렇게 팔고 있어요? 그게 지금 한 10년째 지금 팔아먹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아이고. 그다 백두산 낮아지는 거 아니에요? 다 돌 막 깎아갖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자연의 이제 환경이 파괴는 되죠. 이게요, 여러분 여행 다녀보시면 알지만 정말 가난한 나라도 산호 조각이나 돌 가져가는 거 굉장히 엄하게 하는 거 같아요. 걸려요, 공항에서. 공항에서 큰일 나죠. 이거 하나둘씩 팔아먹다 보면 진짜 이거는 근데 정말 엄청나게 살고 싶네요. 그래도 뭐 그 돈으로 이제 그 자기네 농기구도 구입하고 예. 중국으로부터 어느 정도 필요한 생필품도 구입하고 또 중앙에다가 올리고 돈을 이제 그런 식으로 거기 뭐 팔아먹다 없으니까 이제 그것까지 다 팔아먹는 거죠. 우리가 그 북한이 파는 그 백두산 돌을 구해왔습니다. 아, 진짜? 네. 최고예요. 저희 딱 자연산 딱 이 백두산 돌밖에 안 써요. 이 좋은 돌을 가지고 결국은 떼고 하는 게 제거하려고. 최고예요. 뜨는구나. 돌입니다. 이야. 우리가 그 북한이 파는 그 백두산 돌을 구해왔습니다. 아, 진짜? 네. 과연 어떤 돌을 파는지. 보세요. 이거 세상에 이렇게 큰 돌 갖고 다. 어떻게 구해왔대요? 이 돌인데, 제가 가볍죠? 예, 엄청 무거워요. 원래 가벼운데? 가벼운 건데. 아 이게 굉장히 무겁네요. 아이고. 거의 이제 이 돌이 어디 맺었냐면요. 이 발 때밀잖아요. 각질 제거 최고예요. 저희 딱 자연산 딱 이 백두산 돌밖에 안 써요. 이거 뒤꿈치 이런 거. 예. 이게 일본에 가면 요걸로 돌로 해서 맞아요. 각질 제거하는 걸 네, 많이 팔아요. 가루이시라고 해서. 네. 근데 이게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물입니다. 물에 뜬다는 거. 그게 뭐야? 백두산 물인가요, 이게? 예. 천지. 천지에 있던 물. 아 이제 사이꾼 다 됐어요. 물에 뜨는구나. 돌입니다. 이야. 이 정도로 속에 공간이 많이. 그 물을 쫙쫙 흡수한다고 해요. 저거 만들어 온 거 아니에요, 저거? 어릴 때 저의 네. 장난감이었어요. 진짜 이거 백두산 돌이에요. 백두산 돌로 애들이 이제 장난치면 막 뜨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기 장난감인 거예요. 그래서 맨날 TV 앞에다 이렇게 놓고. 저 안에 이게 이게- 기포 같은 게 있어서 그런가 보다. 이게 물이 닿은 부분은 좀 약간 뭐 벗겨지지 않으니까 진짜 각질 제거가 되겠다. 네. 민영 씨, 이 돌이 백두산에서 많이 볼 수 있는 돌인가요? 네, 저희는 많이 봤어요. 이게 산 밑에는 없고요. 정산에 올라가면은 흔히 볼 수 있는 돌이니까 이렇게 가져가진 않는데 가끔 저희 어머니도 제가 백두산 갈 때는 매번 부탁하는 게 아니고 한번 이렇게 쓰고 거의 다 이렇게 달아서 없어졌잖아요. 그러면 버리고
야 이번에 갔다 올 때 그 돌 하나 주워와라 이러거든요. 뭐에다 쓰려고요? 깍질 떼빼려고. 아니 이 좋은 돌을 가지고 결국은 각질 제거. 각질 제거 아닌가? 각질 제거하는 게 최고예요.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 이게 생태 환경을 파괴한다는 거예요. 아, 이 돌이요? 이것까지 팔아먹다 보니까 지금 보이는 돌은 거의 다 굵고 결국은 돈이 된다니까 또 압록강 강변이나 이런 데 묻혀 있는 걸 또 강가에다 트럭을 대고 막 실어 간다잖아요. 그러니까 북한이 참 못된 게 그런 것뿐이 아니라 황해도 쪽에 보면 멍군포라는 백사장이 있는데 거기에 모래가 뭐냐면 이거 그거 아세요? 이게 종이인데 페이퍼인데 이렇게 마찰시켜서 이렇게 뭔가 이렇게 미는 거 있잖아요. 그게다 붙는 모래도 그렇게 해서 팔아먹고 하거든요. 사퍼. 근데 아까 얘기 중에 저거 중국에서 대량으로 사간다 그러는데 네. 중국에서는 저거 사다가 뭐에다 쓰려고 그러니까 건설건재죠. 그 건설 자재로 해서 벽을 세대 블록을 보온재를 쓰는 거, 보온도 보온재. 되고 그다음에 방습도 되고 사우나 벽이나 그런 데 바닥에다가 이걸 갖다 깔아도 되고 여러 가지 용도 많죠. 건설 자재로. 보온 기능이 되게 뛰어나다고요. 공간이 있으니까 가볍고 경량화되고. 그렇지. 벽에다 가려면 가볍죠. 아니 근데 약하니까 무너지려고. 이게 물 먹으면 의외로 굳어져요. 완전 땅. 네, 보셨잖아요. 물을 먹으면 굳어요. 이게 안 부스러진다. 맞아. 물을 먹어요. 그래서 지금 가루가 안 날려요. 물 먹으면 신기하네. 이제 단단해져요. 아니, 얘기를 듣다 보니까 이제 뭐 백두산 천연 자원까지 뭐 파는데 돌만 팔 것 같지가 않아요. 혹시 또 중국에 어떤 걸 파는 게 있을까요? 근데 저희 온성 같은 경우는요 보통 해산물 좀 팔아요. 명태나 아니면 오징어나 아니면 마른 조개 같은 거. 저희 온성 같은 경우는 바다가 없는데요. 근데 다른 지역에서 그 해산물 다 가져와요. 왜냐면 접경 지역이다 보니까 중국에서 이렇게 장사꾼들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그거를 다 대량적으로 사가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많이 인기가 있어요. 저희 쪽에서 원산 쪽에서 외화벌이 상품으로 잣이 되게 유명했는데 돈 많은 사람들이 그걸 몇 톤씩 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알로 팔면 더 비싸니까 그거를 못 사는 사람들한테 잣을 까게 시켜요. 까게 시키면 1kg에 500원씩 줘요, 북한 돈. 그때 쌀이 한 4,000원, 5,000원 정도였는데 한 8kg 정도 까야지 그거 한 킬로를 사 먹을 수 있는데 못 사는 사람들이 그거를 벤치로 까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러다가 이제 몰이 좋은 사람이 그거를 또 잣가는 기계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잣을 이제 수출을 하는 사람이 이제 못 사는 사람들은 500원씩 주고 또 그 기계를 만든 사람이 돈을 벌어서 이제 살고 그랬던 적도 있어요. 이야. 양강도 해산물로 말하면 밀수가 첫째죠. 제일 중요한 게 잣이랑 그리고 어미자, 부채마 그리고 송이버섯 엄청 많이 대량 생산해서 넘어가요. 그래가지고 그 중국에서는 저희 장백에 있는 그 해산이 없으면 거의 그 무역이 안 된다 할 정도로 아니 근데 많이 그건 이제 많이. 개인이 하는 거잖아요. 네. 지금 이거는 문제가 이제 국가에서 해가지고 팔아먹는데 제값도 못 받으면서 맞아요. 무책임하게 이런 파는 식으로 게 자꾸 문제라는 팔면 거지. 주민들이 팔 게 없어져요. 나중에 통일돼도 우리가 먹을 게 없어요. 요구할 수가 없죠. 그렇죠. 지금 현재 남한에서 추정한 북한의 지하 자원이요. 액수로 따지면 7,000조예요. 7,000조. 네, 그러니까 남한에 매장되는 지하 자원의 20배거든요. 그게 지금 슬금슬금 새 나가기 때문에 다 팔아먹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얼마 남았는지 몰라요, 정확히. 그냥 중국에 팔지 말고 우리한테 팔지. 그러니까 왜 저런지 몰라. 나들이 안 파니까. 이게 심각한 거죠, 이게. 벼랑 끝 김정은 생존 전략 북한을 팝니다. 이번 주제도 백두산 안내원 우리 순영 씨에 관련된 주제라고 합니다. 화면 보여주세요. 최근 북한에는 네모 최저가 관광 상품이 있다. 얼마? 최저가 관광 상품이 있다. 가격이. 네, 얼마짜리? 해외여행이에요. 해외여행인데 당일치. 항공기 비포함인가요? 항공권 포함. 항공권 포함. 요거는 좀 얘기가 다르네. 한국어에 필요가 없죠. 걸어가는 거야? 한국에서 가니까. 그러니까 중국에서 걸어갔다 오는 여행인데 당일치기 여행 코스예요. 네, 오칠이 씨? 13만 원. 13만 원. 왜요? 13만 원. 아는 친구가 그런 코스를 한번 한 적이 있었대요. 네. 그래서 대략적으로 한 10만 원이나 조금 넘게 13만 원? 예. 1만 원? 평양 땅 하나 산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네. 정답 확인합니다. 얼마일까요? 최근 북한에는 제가 48,000원이라고 했거든요. 아니 뭐 그냥 국내에서 국내로 이동해도 기름값만 해도 그 정도 들 것 같은데 58,000원 관광 상품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면선 대표님? 그렇죠. 뭐 북한의 요새 돈벌이 한다는 게 뭐 신통치 않으니까 관광이 이제 유일한 이제 외화 수입 원천인데 올해 7월부터는 중국에서 단동에서 신의주 북한까지
당일치기 관광여행 상품이 나왔어요. 신의주에서 뭐 공연 보고 뭐 여기저기 돌아보고 저녁 식사하고 이제 나오는 코스거든요. 이게. 근데 중국 돈은 한 350원 정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한 5만 원 조금 남짓 하는 거예요, 이게. 그다음에 이제 1박 2일 같은 경우에는 저기 매왕산까지 들어가요. 거기서 이제 하룻밤 자고 뭐 구경하고 이렇게 나오는 코스가 있고 3박 4일짜리는 우리 여기 판문점까지 내려오는 겁니다. 네, 평양 구경하고 판문점까지 와서 구경하고 이제 들어가는 거죠. 근데 북한에서는 요새 그 수익이 아주 짭짤하고 이제 그 가이드들 그런 것이 상당히 이제 인기가 높은 겁니다. 이제. 그러면 그거를 갈 수 있는 사람은 그 중국인, 외국인만 북한 사람만 가능하고 이제 한국인은 안 되는 거죠. 아니 북한에서 한국인은 안 된다고 뭐 이렇게 네. 찍지는 않지만 한국인은 제의로 하죠. 아니야, 대체적으로 우리 중국인들 우리나라에서 걸려. 네? 우리나라 법에 걸려요. 국내법에 걸려요. 국가보안법에 걸려요. 5층에는 갈 수 있어요. 네. 그런데 이만갑에 출연을 해서 갈 수 있는데 가서 안전은 저희가 보장. 제가 가서 알아본 사람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럴 듣다 보니까 경우에 한국 방송 본다고 하니까. 그럼요. 들어간 지 3일 만에 세모치리가 뉴스에 나오네. 마이크앞에 서서 저는 그동안 속고 살았어요.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저는 이렇게 좋은 데가 있는 줄 몰랐어요. 인터넷 동영상 사이트에 보면요. 외국인들이 직접 북한 동영상을 올려서 화제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최근에 네. 154만 조회수를 기록하면서 정말 화제가 되고 있는 동영상이 있습니다. 그 동영상의 주인공은 바로 외국인 대학생 제이콥이 찍은 건데요. 북한에 4월에 가서요. 올해 4월에 가서 김일성 생일날 촬영한 북한의 모습이 있다고 합니다. 함께 보시죠. Hello! You're about to watch a short video from my 7-day trip in North Korea. So I didn't really want to offer my opinion about whether things were staged or honest or good or bad. So please judge for yourself and take everything with a little pinch of salt. I've always been very interested in North Korea because it seemed to be one of the most unique and mysterious countries in the whole world. But the more I traveled, the more I wanted to visit North Korea and see it for myself. So this year, I simply couldn't wait any longer and booked a 7-day tour across the country. Okay, we're finally leaving the airport, going towards the bus. Once we landed in Pyongyang, we were met by 2 North Korean guides who would accompany us for the whole trip, and every single one of our actions had to be approved by them. The next morning, the real tour started. We were taken to a kindergarten where the kids performed a dance for us and eventually invited all the tourists to dance along. One of the days, we went on a tram ride around Pyongyang. That was one of the highlights of the trip because we were finally able to see at least a little bit of the local way of life. The funny thing was that in every carriage there were some colorful notes full of the leaders' ideas, thoughts, and advices for the people. We were allowed to go into a theme park nearby where we took a real roller coaster ride. The ride was very basic, but it was still a very interesting experience to be able to go on a roller coaster ride in North Korea. However, after this one, we were not allowed to go on any other rides and had to leave the theme park. After an awesome lunch, our guide said that we will be able to go to a park where only the local people hang out. I was very surprised to see literally thousands of people dancing. I remember for days after I left North Korea, I couldn't believe I could do whatever I wished, even buying groceries or taking a cab. It was sad to realize that millions of people do not share the same freedom simply because they were born in a different place.
불쌍하다. 안쓰럽다. 마지막엔 눈물. 잘 찍었다. 이게 아무리 그래도 이제 자유가 없다는 것이 느껴진 거죠 이제. 근데 마지막에요. 모자나 뭐 이런 거를 함부로 쓰고 살 수 없다라는 게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장군님 동상 앞에서 모자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쓰고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예의를 먼저 갖추는 가요. 거죠. 원래 내 마음대로 다닐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저는 진짜 이해가 안 되는 게 아무것도 모르는 유치원생들을 관광객들에게 약간 일부러 보여주는 느낌이거든요. 네, 맞아요. 우리 아이들은 행복하게 잘 살고 있어요. 그거를 교육을 이걸 아이들까지 저렇게 저는 동원해서 한다. 이만 가보면서 제일 이해 안 됐던 게 여자들이 자전거 못 타게 하는 법이 잠깐 있었다고. 네. 그 뭐 예전에 뭐 오지는 무슨 뭐 며느리인가 이렇게 자동차하고 이렇게 부딪혀가지고 사고가 나가지고 여자들은 아무래도 뭔가 감각이 남자들보다 떨어지니까 그 자전거를 타지 말라 이래가지고 할 때 못 타게 바지도 못 입게 한 적이 있었어요. 바지를 원래 못 입게 했었어요. 치마만 입고 다니죠. 여름에 이렇게 사이로 그러니까 김일성 생일 즈음 돼서는 모두가 다 치마를 입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바지를 입으면 안 되는 거죠. 아니 바지는 일본에서 이걸 어떻게 유행되기 이해해? 때문에 몸빼라고 해요. 그러니까 내가 일본 퍼치는 거 왜 입고 다니냐? 여자면 조선 여성이면 조선 여성의 고유한 특성을 살려 치마를 입어라. 그거예요. 그리고 내가 모자를 쓰고 싶다? 마음대로 쓸 수가 없어요. 운동의 날에 운동 모자를 쓰면 썼지. 그 어떤 패션 감각이 있어서 내가 멋스럽게 쓴다는 거는 진짜 천만 번 생각을 하고 해야 돼요. 그리고 선글라스도 끼면 안 돼요. 저기 무슨 색안경이라고 색안경입니까? 이러면서 예전에 텔레비로 그 평양 그 시내에서 그 여자가 자전거를 타거나 그다음에 그 선글라스를 낀 저거는 수정진 날라리풍의 화물 젖은 꼴불견입니다라고 그 얼굴까지 공개돼서 TV에 나왔었어요. 그러면 로드머니 나왔을 때 모자를 쓰고 귀걸이하고 문신하고 담배 들고 이 모습을 봤을 때는 정말 충격이죠, 완전. 공원에서 막 춤추고 막 이런 거 있었잖아요. 되게 일부러 자유롭고 시킨 거예요. 흥이 있어 보였거든요. 아니 일부러 한 거예요. 아 동원한 거예요 다? 네. 그렇죠. 이상하게 사람이 너무 김수정 많은 씨가 것 같은 아니, 거예요. 네, 그게 저희도 공원이라고 해외 그러는 그 관광객들 오면은 옷차림이 틀려요. 이런 일반 그 단체를 데리고 갈 때 옷차림이랑 흥이 많다. 해외 관광객들 온다 하면은 옷을 갈아입어야 되거든요. 칼주름 세워야 되고 옷이 못 갈아 이게 떼 있으면 안 되고요. 깨끗한 거 입어야 네, 모자도 각이 딱 지어 있어야 되고. 잠깐만. 아니 근데 그 맞아요 맞는데 지역과 평양의 차이가 틀려요. 평양 시민들은 쉬는 날이면 지방도 같아요. 돈 있고 하는 집은 네, 쉬는 날이면 들놀이 나가서 맞아요, 불고기판 맞아요. 켜놓고 고기 구워 먹으면서 춤도 추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내가 볼 때는 이 양반 4월이라니까 4월 15일 김일성이 생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날은 공휴일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기 가서 시키지 않아도 춤추고 있었을 수도 있고. 네, 아 그럼 아까 그 불꽃놀이도 그때 아마 그렇죠. 그때 행사 특별한 날만 하는 거 아니에요 네네. 그거? 네. 그 북한 살 때 불꽃놀이 본 적 있어요? 정말 그 2012년도에 김정은이가 그 뭐이란 유경 호텔 거기다 가서 불꽃을 피웠어요. 그리고 장군님께서 설계하실 때 얼마나 방송을 내다 뿜었는데요. 저희 백두산에서도 매 2월 16일이면 정일봉에서 축보 행사를 계속해요. TV로 봐요. 그래서 저희는 계속 차 타고 그 저녁에 이제 12시부터 시작하거든요. 어디서 하나요? 그러면 정일봉에서 김정일이 탄생한 백두산 밑에 2월 16일이면 해마다 꼭꼭 해요. 그 불꽃놀이가 얼마나 비싼지 아시죠? 어우 그럼 몇 억이죠. 왜냐면 저희 드라마 때 잠깐 한 장면 찍는 불꽃놀이도 몇 천만 원이었거든요. 와, 불꽃이 그렇게 비싸요. 되게 저는 비싸요. 그냥 뒤와가지고 우리 저 선에는 항상 불꽃이 튀는 줄 알았더만 되게 비싸요. 비싸구나. 그러면 혹시요 여러분들 여의도에서 세계 불꽃 축제. 우리 축제하는 거 보신 적 있는 분? 완전 황홀했어. 박은미 씨 어땠어요? 북한에서는 한 번도 못 봤어요. 불꽃 축제를 해도 제가 나가지 못해가지고 못 봤는데 여기 와서 보면서 우리가 하나가 된 느낌? 막 대한민국이 하는데 막 서로 사람들이 야 역시 대한민국이다 막 이러면서 소리 지르고 막 나라별로 하니까. 네, 나라별로인데 네. 대한민국이 할 때 너무 멋있는 거예요. 막 황홀하고. 그래서 옆에 사람 알지도 못해. 우리 대한민국 최고죠 막 이러면서. 예전에는 원래 일본하고 관계 끊기 전에 김일성이 생일 때랑 불꽃 축제는 다 일본 한합이었어요. 일본 걸 갖다 수입을 해야 되고 그다음 최근에는 중국 가요. 중국 거 거의 다. 사실은 지금 북한이 불꽃 쏠 때가 아니죠. 아니 아까 그 화면에서 버스 안에서 무슨
행동 지침 같은 게 이렇게 적혀 있다는데 그게 뭐예요? 그게 선전 자료라고 해서 여러 가지가 있어요. 행동 지침도 있고 그다음에 거기 보면은 김일성이나 김정일의 그 위대성 자료라고 해서 한때 그렇게 카드처럼 만들어 가지고 그걸 버스 타고 가면서 그걸 보라는 거예요. 교양자. 그러면 김일성이가 뭘 했다, 김정일이가 뭘 했다 그게 적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짧은 스토리가. 아무튼 뭐 김정은 정권 들어 북한으로 여행을 하는 그 관광객 수가 연간 10만여 명 가까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인원은 점점점 늘고 있고요. 이렇게 북한에서 관광객을 계속 받는 이유가 아무래도 외화벌이 때문인 거죠? 북한이 관광 사업이 굴뚝 없는 산업이라는 걸 이제 확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양에는 평양 관광대학이라고 별도의 관광대학까지 설립이 된 겁니다. 이게 거기서는 이제 외국어 전문 교육 줘가지고 이제 그 외국인 관광 전문가들도 초청에다가 교육도 주고 뭐 이런 아주 관광 산업에 대한 기초 산업 기초를 지금 다져나가고 있는 거죠. 네, 벼랑 끝 김정은 생존 전략 북한을 팝니다. 오늘은 부족한 당 자금을 채우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김정은의 정치에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이러다가 북한이 다 팔리고 김정은 본인까지 팔려가야 정신을 차리지 않을까 네, 걱정이 많습니다. 필요에 의해서 수출하는 거랑은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팔아먹었다라는 표현이 어울리는 거는 좀 이건 정말 국제사회가 좀 말려줘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만나러 갑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성 골반 근육 강화기 베리안에서 백화점 상품권을 드립니다.